이놈, 죽어라! 이 인사를 끝으로 이 남자는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섭니다. 허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 목숨이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천대받던 서녀 약초꾼 소녀가 그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이 만남으로 마을은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분과 혈연을 넘어선 그날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오늘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놈, 죽어라. 민한철의 발길질에 노인이 비탈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가을밤 달빛 아래 찢어진 관복이 바위에 걸렸어요. 60 중반의 노인은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했죠. 이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영원히 여기 묻히시게 될 테니 말입니다. 민한철이 비웃으며 내려다봤어요. 옆에 선 부하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날이 그냥 두면 곧 죽을 것입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누가 찾겠습니까? 형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나까지 노인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한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거라. 내일 대궐에 아뢰어야 한다. 중부님 민정승께서 산행 중 실종되셨다고 말이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고요한 산골에 노인의 신음만 남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15살 청이는 새벽부터 산에 올랐어요. 낡은 광주리를 등에 지고 계곡을 따라 올라갔죠. 잿빛 치마저고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환기를 캐야 해. 김마님 약값이 모자라. 청이는 첩의 딸, 서녀였어요. 양반 아버지는 의문의 사고로 죽고 천민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때 김마님이 갓난아기였던 청이를 거뒀습니다. 한때 한양의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산골에서 홀로 사는 60 넘은 여인이었어요. 서녀 따위가 또 산을 헤매는구만. 마을을 지나올 때 들린 수근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청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계곡 쪽으로 가던 청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죠. 청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바위 그늘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리. 청이가 달려갔어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놀라운 건 그의 옷이었어요.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관복이 분명했습니다. 진한 남색 비단에 금실 흉배가 보였어요. 허리춤에는 옥패가 달려 있었죠. 이분은 누구실까? 청이는 물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에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깊이 패인 눈이었지만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청이라 하옵니다. 나리, 일어나실 수 있으시나이까? 청이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힘을 다해 일으켜 세웠어요. 노인이 비틀거렸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가 어디인가. 기억을 잃으셨구나. 청이는 노인을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어요.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초가집이 보였죠. 김마님, 마님. 청이가 소리쳤어요. 김마님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노인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저
옷은 계곡에서 쓰러져 계셨나이다. 기억을 잃으신 듯하옵니다. 김마님은 노인의 옥패를 자세히 봤어요. 거기 새겨진 글자가 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일단 안으로 모시거라. 밥을 먹인 후 노인을 방에 뉘었습니다. 노인은 곧 깊은 잠에 빠졌어요. 청이와 김마님은 마당으로 나왔죠. 마님, 저분은 높은 벼슬아치시다. 저 옥패는 정승의 것이란다. 김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산속에 권력 다툼이겠지. 누군가 저분을 죽이려 했을 게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청이가 담 너머로 살펴봤죠. 낯선 산의 셋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사내가 마을 이장에게 물었죠. 이 근처의 한양에서 온 양반을 본 적 있소. 관복을 입은 노인이요.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사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한철 나리의 명을 받고 왔소. 만약 숨기면 역적을 도운 죄로 다스릴 것이요. 청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김마님이 청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놈들이 저분을 찾고 있구나. 어찌하옵니까, 마님? 일단 숨겨야 한다. 저분께 돌수 영감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리자. 기억을 잃으신 산골 노인으로 말이다. 사내들이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청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은 저 초가집이다. 사내들이 청이네 집 쪽으로 걸어왔어요. 청이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노인이 눈을 떴어요. 나리께선 이제 돌쇠 영감이시옵니다. 산골에 사시는 기억이 잃으신 노인이시죠. 절대 관복 입으셨던 일을 말씀하시면 안 되옵니다. 무슨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청이의 간절한 눈빛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이는 재빨리 노인의 관복을 벗겨 광에 숨기고 낡은 옷을 입혔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 있소? 김마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들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누가 있소? 제 딸과 먼 친척 영감이 계시옵니다. 김마님이 침착하게 대답했죠. 사내가 방을 들여다봤어요. 노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한양에서 온 양반을 봤소. 한양, 한양이 어디요?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었죠. 이 영감은 작년에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정신을 잃었나이다. 기억을 다 잃으셨죠. 청이가 거들었어요. 사내가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멍한 눈빛. 영락없는 산골 노인이었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군. 사내들이 나갔습니다. 청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사내 중 하나가 뒤돌아봤죠. 아, 그나저나 내일 민한철 나리께서 직접 이 마을에 오신다. 모든 집을 샅샅이 뒤지실 것이다. 청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들이 떠나자 김마님이 청이를 불렀어요. 청아, 큰일이구나. 민한철이 직접 온다니. 민한철이 누구이옵니까? 저 노인을 산에 버린 장본인일 게다. 민한철은 민씨 가문의 조카란다. 셋째 아들의 자식이지. 김마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셋째는 일찍 병으로 죽었고 민한철은 장남 민지훈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다. 큰아버지가 친아들처럼 아꼈다지. 그런데 왜 중부를 죽이려 했나이까? 민한철은 자기가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장남 민지훈이 너무 온화해서 가문을 지킬 수 없다면서 말이야. 김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백부 민지훈을 죽였다는 소문이 한양에 자자하단다. 그리고 이제 중부인 민정승까지 죽이려는 거지. 그때 방에서 돌쇠 영감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이가 들어가 봤습니다. 영감이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영감님, 괜찮으시나이까? 영감이 눈을 떴어요. 눈빛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을 꾸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 혹시 그 자의 얼굴을 기억하시나이까? 아니다. 다만 목소리가 들린다. 차가운 목소리가. 청이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영감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김마님이 촛불을 켜고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아, 결심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어디로 가옵니까? 더 깊은 산속으로. 북쪽 계곡 너머에 폐사지가 있다. 그곳에 숨어야 한다. 하오나 영감님께서 길을 걸으실 수 있으실는지. 그래도 여기 있다간 모두 죽는다. 김마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청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말, 된장, 이불 2채. 청이가 영감의 관복을 꺼냈죠. 마님, 이것은 어찌하옵니까? 태워야 한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 하지만 청이는 옥패를 따로 떼어냈어요. 이것만은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영감님의 정체를 밝힐 증거가 될 것이옵니다. 김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복을 아궁이에 태웠어요. 비단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올랐죠. 영감님 일어나셔야 하옵니다. 청이가 영감을 깨웠어요. 영감은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오? 안전한 곳으로 가시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죠. 청이가 앞장섰어요. 산길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김마님이 멈춰섰어요. 청아, 누가 오는 것 같구나.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필이었어요. 청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숨어야 하옵니다. 세 사람은 길 옆 수풀로 뛰어들었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이가 영감과 김마님을 바위 뒤에 숨겼어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횃불 불빛이 보였어요. 5기의 말이 지나갔죠. 맨 앞에 탄 자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갑게 굳은 입술. 40대쯤 되어 보이는 양반이었어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정승이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마을을 샅샅이 뒤져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시신을 찾아야 한다. 청이는 숨을 죽였어요. 그 자가 민한철이었습니다. 영감을 산에 버린 바로 그 자였죠. 말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맨 뒤에 오던 부하 하나가 고삐를 당겼어요. 날이 잠깐만요. 부하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청이가 있는 숲을 쪽으로 걸어왔어요. 청이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여기 누가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부하가 땅을 살폈어요. 청이가 서둘러 오느라 남긴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민한철이 말을 돌렸어요. 찾아라.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수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돌쇠 영감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죠. 들키면 끝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호랑이다. 부하 하나가 달려왔어요. 날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민한철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재수 없군. 일단 마을로 가자. 날이 밝으면 다시 찾는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어요. 청이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날이 밝으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산을 올랐어요.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폐사지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진 법당과 승방이 남아 있었어요. 청이가 가장 멀쩡한 승방으로 안내했죠. 여기서 쉬시옵소서. 돌쇠 영감이 주저앉았어요. 기력이 다한 듯 했습니다. 김마님도 지쳐 보였죠. 청이만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마님, 제가 산을 내려가 식량을 구해오겠나이다. 안 된다. 위험하다. 하오나 이대로는 며칠도 버티지 못하옵니다. 청이의 말이 맞았어요. 가져온 식량은 며칠치밖에 안 됐습니다. 김마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조심해야 한다. 절대 들키지 마라. 청이가 광주리를 메고 일어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민정승을 숨긴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민한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저 자를 응징할 방법을 찾겠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이는 밤마다 몰래 산을 내려가 식량을 구해왔어요. 마을 뒷산밭에서 무와 배추를 캤죠. 훔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폐사지에서의 생활은 고되었어요. 추운 밤이면 모두 한 방에 모여 잠을 잤습니다. 돌쇠 영감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청이가 책을 펼쳐놓고 한문을 익히고 있었어요. 김마님이 가르쳐준 몇 글자를 더듬더듬 읽었죠. 이 글자가 무엇이더라? 청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돌쇠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오름을 뜻하는 글자니라. 청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영감님께서 글자를 아시나이까? 영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그냥 알고 있더구나. 김마님이 다른 책을 가져왔어요. 영감님, 이것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영감이 책을 펼쳤습니다. 영감의 입에서 술술 글이 흘러나왔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청이와 김마님은 입을 벌린 채 쳐다봤어요. 영감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그를 가르쳐온 스승 같았어요. 영감님, 더 읽어보시옵소서. 영감이 계속 읽었습니다. 여러 경전을 줄줄 외웠어요. 심지어 주석까지 달며 해석했죠. 이 구절은 옛 선생이 이렇게 풀이하셨지. 청이는 확신했어요. 이 영감은 보통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영감님께선 정말로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시옵니다. 영감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글들은 왜 이리 익숙한지. 그날 밤 청이는 김마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마님, 저는 한양에 가보고 싶나이다. 한양, 무슨 말이냐? 영감님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한철이 저지른 일의 증거를 찾고 싶나이다. 김마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다. 한양은 위험한 곳이다. 하오나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사옵니다. 바로 그때 돌쇠 영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청이 말이 옳다. 영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죠. 나는 기억이 없지만 직감적으로 안다. 내가 지금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나를 죽이려 한 자가 있다는 것을. 그 자를 찾아내야 한다. 영감님, 내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양에 가면 단서가 있을 것이다. 김마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나는 한때 한양에서 살았으니 길을 안다. 아니옵니다, 마님. 청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님께서는 영감님을 돌보셔야 하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너는 겨우 15이 아니냐? 저는 산을 압니다. 그리고 서녀로 살아오며 배운 게 있나이다. 눈에 띄지 않는 법을요. 청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김마님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이는 떠날 준비를 했어요. 김마님이 은비녀 2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중 하나를 팔아 노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양 북촌에 가면 정씨 행랑이 있다. 내 옛 동료가 그곳에 산다. 남은 비녀를 보여주면 도와줄 게다. 감사하옵니다, 마님. 돌쇠 영감이 옥패를 건넸어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것이 내 정체를 밝힐 열쇠일 게다. 청이는 옥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무게만이 아니라 책임감이 느껴졌죠. 다녀오겠나이다. 청이가 절을 하고 일어섰어요. 산을 내려가는 청이의 뒷모습을 2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김마님이 2 손을 모았어요. 산을 내려오는데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을 입구에 말들이 서 있었죠. 청이가 몸을 숨겼습니다. 미난철이었어요. 아직도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달려왔어요. 날이 마을 사람들을 신문했으나 아무도 민정승을 본 적이 없다 합니다. 거짓말이다. 분명 이 근처에 있다. 미난철이 칼자루를 쳤어요. 그때 한 부하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폐사지를 수색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북쪽 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폐사지, 좋다. 내일 그곳을 뒤진다. 큰일이야. 마님과 영감님께 알려야 해. 청이는 한양에 갈 생각을 접었어요.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폐사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마님, 영감님. 청아, 왜 돌아왔느냐? 미난철이 내일 이곳을 수색한다 하옵니다. 김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옵니다. 동굴이 있는 곳으로요. 청이가 말했어요. 예전에 산삼을 캐다 발견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엔 춥고 좁았지만 숨기엔 완벽했죠. 가자. 지금 당장. 3 사람은 다시 짐을 꾸렸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해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갔죠.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청이가 큰 바위 뒤를 가리켰어요. 저기 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좁은 입구가 보였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제법 넓은 공간이 나타났죠. 여기서 숨어 있어야 하겠구나. 김마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춥고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견뎌야 했어요. 그날 밤 청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횃불 불빛이 보였습니다. 미난철의 부하들이 폐사지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아무도 없습니다. 더 찾아라. 분명 어딘가에 숨어 있다. 청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언젠가 저 자를 반드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동굴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식량은 바닥났죠. 청이는 밤마다 몰래 나가 산나물과 도토리를 주워왔습니다. 돌쇠 영감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기침을 심하게 했고 열이 올랐죠. 김마님도 무릎 관절이 아파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청이만이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영감이 또 악몽을 꿨습니다. 형님을 살려야 해.
청이가 달려가 영감을 깨웠어요. 영감님, 괜찮으시나이까? 영감이 땀을 흘리며 헐떡였어요. 꿈을 꾸었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형님이라 불렀던 분의 얼굴이 보였다. 어떤 얼굴이셨나이까? 온화하고 선한 얼굴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 하지만 어떤 자가 그분을 밀쳤다. 비탈 아래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부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문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청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권력이란 그런 게다. 김마님이 쓸쓸히 말했어요. 나도 한양에서 수많은 권력 다툼을 봤다.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그날 밤 김마님이 청이를 불렀습니다. 횃불을 멀리 들고 동굴 구석으로 갔어요. 청아,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사실 나는 네 어미와 의자매를 맺은 사이였다. 청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와요? 그래. 네 어미도 한때 한양에 있었다. 양반 서당의 심부름꾼으로 말이지. 김마님이 옛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서당에 뛰어난 선비가 2명 있었다. 하나는 민씨 가문의 차남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씨 가문의 서자였지. 박씨요? 그래. 네 아비가 박씨 성을 가진 양반이었다. 하지만 그도 서자라 인정받지 못했지. 청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 2사람은 매우 친했단다. 의형제를 맺을 정도였지. 민씨 가문의 차남, 그가 바로 돌쇠 영감님? 그렇다. 민정승이었을 게다. 그리고 네 아비는 그의 친구였던 거지. 김마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씨 가문에는 3형제가 있었다. 장남 민지훈, 차남 민정승, 그리고 셋째. 셋째는 일찍 병으로 죽었고 민한철이라는 아들을 남겼지. 민한철이요? 그래. 바로 우리를 쫓는 그 자다. 민한철은 큰 집에서 자랐지만 권력에 눈이 멀었다. 결국 큰아버지 민지훈을 죽였고 김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아비는 그때 민지훈을 구하려다 함께 죽었다고 들었어. 네 어미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다 병을 얻었다. 너를 낳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지. 하지만 민한철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민정승까지 죽이려 하는 거지. 청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영감님은 인연이 있는 사이다. 네 아비의 친구였던 분이시니 말이다. 김마님이 청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 더욱 저분을 지켜야 한다. 네 아비가 저분 형님을 구하려다 돌아가셨고 이제 너를 통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거다. 청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죠. 다음 날 새벽 청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한양에 가야 하옵니다. 하지만 영감님의 기억을 되찾게 하고 민한철을 응징할 방법은 한양에 있나이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청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김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민한철의 눈이 사방에 있을 게다. 청이는 다시 은비녀와 옥패를 챙겼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져갈 것이 있었습니다. 마님, 제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걸 글로 써주시옵소서. 증거가 필요하옵니다. 김마님이 나뭇가지로 천에 글을 썼어요. 청이는 그것을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다녀오겠나이다. 청이가 동굴을 나섰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또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청이는 재빨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한철이 아니었어요.
관복을 입은 관원 2명이었죠. 말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영감님, 정말 이 산에 민정승께서 계실까요? 관찰사 어르신께서 직접 명하셨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민한철의 말이 석연치 않다 하셨다. 청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들은 민한철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정승을 구하려는 자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저들도 민한철과 한편이라면 청이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관원들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청이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관원들이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청이는 창밖에서 엿들었어요. 민한철이란 자를 믿을 수 없소. 조카가 민씨 형제를 죽였다는 소문이 바다하지 않소. 하오나 증거가 없으니 어쩌겠소. 민정승의 시신도 찾지 못했고. 그래도 계속 찾아야 하오. 만약 민정승께서 살아 계시다면 청이는 확신했어요. 저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이는 용기를 냈어요.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갔죠. 나리들, 잠깐 말씀 좀 여쭙겠나이다. 관원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누구냐, 너는? 소녀는 이 산골에 사는 청이라 하옵니다. 나리들께서 찾으시는 분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이다. 관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청이는 품에서 옥패를 꺼냈어요. 관원들이 옥패를 보는 순간 벌떡 일어섰죠. 이것은 민정승의 옥패가 아니냐? 그분께서 살아 계시나이다. 청이의 말에 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청이에게 물었어요. 어디 계시는가? 안전한가? 지금은 안전하옵니다. 하오나 민한철이 계속 추적하고 있나이다. 청이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계곡에서 영감을 구한 일, 기억을 잃으신 일, 그리고 동굴에 숨어 있는 일까지. 관원들은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정승을 모셔와야겠구나. 아니옵니다. 청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위험하옵니다. 민한철의 눈이 사방에 있사옵니다. 그보다 소녀가 한양에 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오겠나이다. 한양에 네가 그러하옵니다. 나리들께서는 민정승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녀에게 한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관원 중 나이 많은 이가 청이를 자세히 봤어요. 간이 크구나. 좋다. 우리가 도와주마. 관원이 품에서 패차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것만 있으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한양에 가거든 육조거리 형조판 서댁을 찾아가거라. 민정승의 옛 동료가 계신다. 감사하옵니다. 청이는 절을 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청이는 관원들과 함께 동굴로 돌아갔어요. 민정승과 김마님은 관원들을 보고 놀랐죠. 나리들은? 저희는 관찰사 어르신의 명을 받고 민정승을 찾아온 관원들이옵니다. 관원들이 민정승께 절을 했어요. 정승 어르신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민정승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를 정승이라 부르는가? 하나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괜찮사옵니다. 차차 기억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관원이 말했어요. 저희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민한철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청이가 나섰어요. 소녀는 이제 한양으로 가겠나이다. 민정승이 청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는가? 괜찮사옵니다. 저는 반드시 영감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나이다. 청이의 눈빛이 빛났어요. 민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구나, 청이야. 청이는 관원이 준 패찰과 노자돈을 챙겼어요. 김마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북촌 정씨 행랑을 잊지 마라. 내 친구가 너를 도와줄 게다. 명심하겠나이다. 청이는 산을 내려왔어요. 마을을 지나 큰 길로 나왔죠.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어요. 청이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증거를 찾아야 해. 민한철이 영감님의 형님을 죽이고 영감님도 죽이려 했다는 증거를. 해가 지자 주막에 들렀어요. 청이는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막 안은 시끄러웠어요. 상인들과 나그네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한양에 큰일이 났다던데. 무슨 일인데? 민한철이란 자가 민씨 형제를 죽였다는 소문이 바다하다더군. 청이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지 않나. 그래서 조정이 뒤집혔다더군. 민정승의 시신도 못 찾았다니. 청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청이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어요. 민한철의 부하들이다. 청이는 재빨리 길 옆 수풀로 뛰어들었어요. 사내들이 지나갔지만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누가 숨었다. 청이는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내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나와라. 청이는 도망쳤어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렸죠. 사내가 뒤쫓아왔습니다. 안 서면 쏜다. 화살이 날아왔어요. 청이의 어깨를 스쳤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청이는 계곡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사내가 계곡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에 빠졌다. 죽었을 개다. 사내들이 돌아갔어요. 청이는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말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물 위로 올라왔어요. 휴휴. 청이는 가까스로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다시 가야 해. 한양까지. 청이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마침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과 궁궐의 지붕이 보였어요. 청이는 처음 보는 도성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이 한양이구나. 성문을 지나려는데 포졸이 막아섰어요. 신분증을 보여라. 청이는 관원에게 받은 폐차를 보였습니다. 포졸이 폐차를 보더니 놀라며 길을 비켰어요. 들어가시오. 청이는 한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청이는 길을 물어물어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정씨 행랑을 찾았어요.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청이는 문을 두드렸죠. 누구십니까? 나이 든 여인이 문을 열었어요. 청이는 김마님이 주는 비녀를 보였습니다. 김마님께서 소녀를 보내셨나이다. 여인의 눈이 커졌어요. 김마님, 그분이 아직 살아 계셨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인이 청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청이는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은 심각한 얼굴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네가 찾아야 할 곳이 있다. 민정승의 옛 부하가 은거하고 있는 곳이다. 어디이옵니까? 남산 밑 움막집이다. 강진사라는 분이 계신다. 민한철에게 밀려나 은거 중이시지. 청이의 눈이 빛났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민한철의 첩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 청이는 그날 밤 정씨 행랑에서 잤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정승을 구할 결정적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한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초롱불이 켜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돼. 새벽같이 청이는 일어났어요. 정씨 행랑 주인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잘 먹고 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라. 주인이 남자 옷을 내밀었어요.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남자로 변장하는 게 낫겠다. 청이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머리를 틀어 올리고 갓을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소년이었죠. 고맙습니다. 청이는 남산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남산 기슭에 도착하자 움막집들이 보였어요. 강진사 댁이 어디이옵니까?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위쪽 소나무 밑 움막이다. 청이는 올라갔어요. 초라한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누구신가?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나왔습니다. 한때 벼슬을 했던 듯 기품이 남아 있었어요. 소인은 청이라 하옵니다. 민정승에 관해 여쭤볼 게 있어 왔나이다.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정승,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다. 아니옵니다. 살아 계시옵니다. 청이가 옥패를 꺼내 보였어요. 사내가 옥패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승 어르신께서 살아 계시나이다. 하오나 기억을 잃으셨나이다. 청이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강진사 나리 도와주시옵소서. 민한철을 응징할 증거가 필요하옵니다. 강진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너라. 움막 안은 비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강진사가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다. 상자를 열자 서찰 뭉치가 나왔어요. 이것은 민한철이 백부 민지훈을 죽이라고 자객에게 보낸 서찰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정승을 제거하라는 명령서다. 청이는 손이 떨렸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어찌 이것을 갖고 계시나이까? 나는 한때 민한철의 비서였다. 하지만 그의 악행을 보고 등을 돌렸지. 이 서찰을 훔쳐나왔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다. 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만 있으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숨어 살며 때를 기다렸지. 이제 그때가 온 것이옵니다. 청이가 말했어요. 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민한철을 심판할 때가 왔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강진사를 찾아라. 민한철의 목소리였어요. 청이와 강진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켰다. 강진사가 서찰을 청이에게 밀어줬어요. 네가 가져가라. 뒷문으로 도망쳐. 하오나 나리께서는 나는 괜찮다. 이것을 지키는 게 내 임무다. 어서 가. 청이는 서찰을 품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움막 앞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강진사, 서찰을 내놔라. 없다. 이미 태워버렸다. 거짓말.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강진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청이야, 어서 도망쳐. 정의를 밝혀라. 비명이 터졌어요.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뛰었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강진사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죠. 청이는 거리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민한철의 부하들이 쫓아왔어요. 저놈을 잡아라.
청이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미로처럼 헤매며 도망쳤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겨우 따돌렸어요. 청이는 담벼락에 기대 숨을 돌렸습니다. 품속의 서찰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무사했죠. 이제 이것을 관찰사께 전해야 해. 청이는 육조거리로 향했어요. 형조 판서댁을 찾아야 했습니다. 관원이 말해준 곳이었죠. 형조 판서댁은 큰 저택이었어요. 청이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냐? 문지기가 물었어요. 소인은 민정승에 관한 급한 전가를 가져왔나이다. 민정승,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시옵니다. 형조판서 나리를 뵙겠나이다. 청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문지기가 망설였어요. 그때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60대쯤 되어 보이는 판서가 나왔어요. 흰 수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민정승에 대해 안다 했는가? 그러하옵니다. 청이는 옥패와 서찰을 모두 내밀었어요. 판서가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민정승께서는 살아 계시옵니다. 그리고 이 서찰은 민한철이 민지훈 나리와 민정승 나리를 죽이라 명한 증거이옵니다. 판서는 서찰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한철은 역적이다. 사실이옵니다. 소녀가 직접 민정승을 구했나이다. 청이는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판서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즉시 대궐에 아뢰겠다. 그리고 민정승을 모셔와야겠구나. 소녀가 안내하겠나이다. 판서는 급히 관원들을 소집했어요. 10명의 관원과 군사 2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즉시 강원도로 떠난다. 청이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한철을 잡아야 했죠. 그날 밤 일행은 한양을 떠났어요. 말을 달려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청이도 말을 탔어요. 처음 타보는 말이었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이틀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산골 마을이 보였어요. 저기 옵니다. 청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한철의 군사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판서가 소리쳤어요. 민한철을 잡아라. 양쪽 군사들이 대치했어요. 민한철이 말을 타고 나왔습니다. 형조판서, 어인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민한철, 네 죄를 알겠느냐? 판서가 서찰을 높이 들었어요. 네가 민지훈 나리와 민정승 나리를 죽이라 명한 증거가 여기 있다. 민한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서찰을 어디서 구했소? 강진사께서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다. 민한철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차라리 깨끗이 끝내겠다. 민한철을 체포하라. 판서가 명령했어요. 양쪽 군사들이 부딪혔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청이는 말에서 내려 산으로 달렸습니다. 동굴로 가야 했어요. 민정승이 위험할 수 있었죠. 동굴에 도착한 이 관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청이냐? 영감님께서는 무사하시나이까? 안에 계신다. 청이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민정승과 김마님이 있었습니다. 청아. 김마님이 청이를 끌어안았어요.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마님, 소녀가 증거를 가져왔나이다. 민정승이 다가왔습니다. 청이는 서찰을 보여줬어요. 민정승이 서찰을 읽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한철이의 필체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으아. 영감님. 기억이 돌아온다. 모든 것이 기억난다. 민정승의 눈에서 혼란이 사라졌어요. 대신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한철이가 내 형님 민지훈을 죽였다.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 했다. 비탈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민정승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한다. 내 이름은 민정승. 한양의 정승이었다. 그리고 내 친구 박진우도 형님을 구하려다 함께 죽었지. 청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영감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정승 어르신.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민한철이 쳐들어옵니다. 민정승이 일어섰어요. 비록 기력은 약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자. 한철이를 만나야겠다. 동굴 밖으로 나가자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한철의 군사들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판서의 군사들이 더 우세했죠. 민한철이 민정승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정승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주위의 전투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왜 그랬느냐? 왜 형님을 죽였느냐? 왜 나까지 죽이려 했느냐? 내 친구 박진우도 형님을 구하려다 함께 죽었다. 저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가문을, 조카인 네가 백부인 형님과 중부인 나를 죽이고 가문을 지킨다고. 민정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은 그렇게 착한 분이었다. 네 아비가 일찍 죽어 너를 친아들처럼 키우셨다. 나도 너를 조카로서 믿었다. 그런데 약했습니다. 백부님은 너무 약했어요. 그런 이로는 가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민한철이 소리쳤어요. 나는 더 강했습니다. 가문을 부흥시킬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네가 백부를 죽이고 나를 죽이려 한 이유냐? 권력 때문에? 민정승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철아, 나는 너를 아꼈다. 네가 비록 조카지만 친아들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민한철이 칼을 들었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 돌이킬 수 없지. 판서가 나섰어요. 민한철, 영모와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군사들이 민한철을 에워쌌어요. 민한철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죠. 제가 졌습니다. 청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판서가 민정승께 절을 했어요. 정승 어르신,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대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정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청이를 돌아봤어요. 청이야, 네가 나를 구해줬구나. 아니옵니다. 소녀의 아버지 박진우께서 나리의 친구였다 들었나이다. 그 인연을 갚았을 뿐이옵니다. 민정승이 청이의 손을 잡았어요. 네 아비 박진우를 기억한다. 훌륭한 친구였지. 그가 내 형님을 살리려다 목숨을 잃었다. 민정승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의 딸이 이제 나를 구했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 같은 건 필요 없나이다. 다만 청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민정승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한 달 후 한양. 청이는 처음으로 비단 옷을 입었어요. 김마님이 고운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제 너는 서녀가 아니다. 민정승의 양녀다. 민정승이 대궐에 청원하여 청이를 양녀로 입적했어요. 이제 청이는 민씨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나이다.
청이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산골 소녀였던 자신이 양반가의 딸이 되다니요. 믿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김마님도 함께 한양으로 왔어요. 민정승이 큰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대궐 앞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민한철의 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청이도 참석했죠. 민한철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역적 민한철, 백부 민지훈을 살해하고 민정승을 죽이려 한 죄를 어찌 갚겠느냐. 판서가 엄숙히 말했어요. 사형에 처한다. 민한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민정승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표정으로 지켜봤죠. 민한철이 끌려갔습니다. 청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가문이 파멸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정승의 저택. 민정승이 청이를 불렀어요. 청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소녀는 글을 배우고 싶나이다. 글을. 그러하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나이다. 글을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민정승이 미소 지었어요. 좋다. 최고의 스승을 구해주마. 그리고 민정승이 문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네 아비가 남긴 땅 문서다. 비록 서자였지만 재산이 있었지. 내가 찾아냈다. 청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었어요. 감사하옵니다.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네 것이다. 그날 밤 청이는 달빛 아래 섰어요. 한양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강진사 나리. 저 이제 괜찮아요. 정의를 밝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이는 서당으로 갔어요. 양반 자제들 사이에 앉아 글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서녀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양반가의 딸이었죠. 이 글자는 희망이라 쓴다. 스승이 가르쳤어요. 청이는 붓을 들어 따라 썼습니다. 희망. 청이는 이 글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의 삶 그 자체 같았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민정승의 저택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청이는 김마님과 함께 꽃을 구경했어요. 마님, 행복하시나이까? 그래. 너무 행복하구나. 김마님이 청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다. 소녀도 그리 생각하나이다. 민정승이 다가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이다. 민정승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다. 세 사람은 꽃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청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산골에서 약초를 캐던 소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하지만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용기를 냈고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 결과 여기까지 왔죠. 강진사 나리 같은 분들의 희생도 있었고요. 인생은 참 모르는 거야. 청이는 미소 지었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청이가 살던 산골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요. 인내, 용기, 정애, 그리고 사랑. 청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민정승이 물었어요. 아버지,
저는 강진사 나리 같은 분을 기억하고 있었나이다. 정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요. 그래.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청이가 처음으로 민정승을 아버님이라 불렀어요. 민정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딸아.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어요.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청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청이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분과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정의를 위한 용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야담가였습니다.